네, 66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담보가등기가 경매 사례, 담보가등기 경매 사례,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요, 청주 사건입니다. 3번인데 가등기는 직권말소, 직권말소. 왜? 담보가등기니까. 담보가등기가 경매 신청한 것입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그것도 가등기도 이렇게 담보가등기다. 담보가등기면 우리가 원래 임의경매는요, 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근데 길잖아요. 그죠? 담보권.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한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하면 짜증나. 그래서 임의경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담보권 실행했다는 거죠. 이거 담보가등기니까 담보권 실행한다. 그럼 따라서 이 담보가등기 옷이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야. 소멸 기준 권리가 되니까 지가 소멸 기준 권리는 지가 당연히 죽어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청주 사건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를 보고 또 등기부 등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청주 사건인데요. 2018 타경에 5242 물건번호 3번 요겁니다. 3번 해가지고요. 충청북도 청주시 소원구 계신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파트고요. 아파트인데 상당히 참 저렴하게 싸게 낙찰됐잖아요. 그죠? 또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쭉 하루다 14기일 날 해가지고 유자 보니까 유한회사 법인 같은데 유한회사에서 이제 1,400여만 원에 낙찰받은 것 같습니다. 15% 선에서 낙찰받고 대금 납부하고 사건이 일단 종결됐잖아요. 그죠? 종결됐는데 왜 이렇게 싸게 낙찰됐나? 15% 낙찰됐으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가등권자가 경매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잠깐만요. 가등기가 강제경매 신청했나요? 잠깐만요. 등기부 등본 봐야 됩니다. 가등기가 표제부 잠깐만요. 이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가등기 해가지고 이모신데 가등권자가 저 보니까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제가 뭔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가등기 매매 예약인데 이건 또 말씀드릴 게 매매 예약이라고 그러니까 이 보존 가등기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등기 형식만 봐가지고는 이게 담보인지 보존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쉽사리 내려서는 안 된다. 이거 제가 엉뚱한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문건 접수 송달내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게 나와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네요. 이 가등기권자 이땡땡 저는 이 사건에 보니까 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가등기권자 이땡땡씨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적으로는 반반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내가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보니까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걸로 나와 있다 이거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더라.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가등기를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담보 가등기로 본 거 아닙니까? 물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은 그 뒤에다가 그 원인 정서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단지 그 채권계산서만 덜렁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게 담보가등기를 봤단 말이죠. 그죠? 담보가등기를 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담보가 아닌 만약에 보존가등기더라, 보존가등기. 이게 만약에 보존가등기다. 근데 보존가등기인데 이것이 선순위에 되어 있다더라. 그러면 이건 매수인의 낙찰자의 인수상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낙찰자의 인수상이 되면은 이런 낙찰자의 인수상이 되는 내용을 어디에다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가 본등기 함으로 인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게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매각 물건 매수자산 복가해봐가지고 가등기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등기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6,500만 원 있는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근데 만약에 그 가등기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담보 가등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말이죠. 더 바쁩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낙찰 받고 나서 말이죠. 그날짜 당일날 막바로 담당 경매 개각하면 안 됩니다. 그 집행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는요. 집행관들이 가지고 있다가 낙찰 받은 그 이후에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담당 경매 개각에게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담당 경매계에 전화해 봐요. 계장님, 이 사건 번호 낙찰 받은 사람인데, 네, 그런데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오늘 가도 되겠습니까? 아직 민사집행 그 기록부 아직 안 넘어왔어요. 내일 와요. 알았습니다. 내일 가세요. 가셔가지고 뭐 한다더라, 이게, 예.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하시면서 가등기권자 있잖아요. 그죠? 예.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적에 봐가지고 어떤 첨부된 서류가 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니까 가등기 수령 계약서인데 보니까 돈은 얼마 꿔줬다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 100% 담보 가등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 언제다 물론 이게 그렇게 만약에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 언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법원에서는 아마도 이걸 이 담보 가등기는 안 보고 보증 가등기로 봤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첨부 서류에 보니까 매매 예약 완결일자가 언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렇듯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니까 이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엄청 중대한 하자다여서 매각 불허가 신청. 근데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버렸어. 그러면 이건 매각 허가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왜 취소 신청하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있잖아. 선순위 가등기 이것은 보증 가등기로서 인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인수한다는 그런 사실 내용이 없었잖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 불허가 신청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내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더 바쁘다니까요. 봐가지고 어떤 게 바쁘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세세한 것까지 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복잡하냐?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도 복잡하지. 맞잖아요. 그죠?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을 벌고 잡고 말이지. 그러나 아주 양심에 틀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돈 벌면 안 돼.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경매 해가지고 적당히 해서 돈 버니까 말이죠. 경매 쉽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척하고 앉아있네. 쉽긴 뭐가 쉬워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이제 나이 50대, 60대, 70대일지라도요.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특히 저도 이제 노후 대책, 노후 준비로 100% 다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전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얼치기 설치기 전에 대충 왔더래 해가지고 안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이건 자식들한테 홀대받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쓸데없는 말씀 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끊어버릴게요. 어쨌든 여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일단은 아마 여기 문건 접수 내역상에 보니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럼 우리는 일단 이거 담보 가등기를 일단 보고 입찰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물건이 대단히 좋다면. 근데 전 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럼 저는 만약 담보 가등기권자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권자의 사람 주소가 있을 겁니다. 이거 어디 주소가 어디 나와 있네요. 주소가 있으면 저 같으면 한번 찾아가 볼 것 같아요. 주소가 있으면요. 이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205호 보니까
다세대 주택 사시는 것 같네, 그죠? 뭐 찾아가 보는 거, 찾아가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뭐 이야기해가지고 저기요 담보가등기 맞나요?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확실하게 알고 나서 내가 밤에 잠잘 적에 2다리라 쭉 펴고 잠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만은, 여기에 그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이거 아마 제가 지난 65강 처음 1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게 전입 확정받고 가등기다.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에 댓글 다셨더라고요. 확정일자는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래. 왜 확정일자가 채권입니까?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확정일자는 뭡니까? 물건은 아니에요. 물권화된 권리잖아요. 그죠? 단지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인데, 이게 확정일자가 보면요,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잖아요. 채권 계약이잖아요. 채권의 물권화입니다. 물권화. 물권은 아니에요. 물권화. 채권 아니에요. 채권 같은 게 뭡니까? 우리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댓글 달면 안 된다니까. 제가 막 그냥 면박을 주려 하다 제가 참았어요, 제가. 근데, 왜냐면요, 잘못된 내용을 댓글 달면 제가 면박을 팍 주면요, 그분이 깨어난 사람이라면, 내가 한 수 배웠다고 그러는데, 조금 덜 깨어난 사람들은 보면 말이죠, 면박을 딱 주면 팍 열받는다니까. 으쌰 해가지고. 네가 뭔데 면박 주냐 말이야. 그럼 그 사람 발전이 없다니까. 자, 보십시오.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예. 왜냐면 집주인과 나 1대1 계약이잖아요. 그럼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채권 계약인데, 확정일자를 받아놓기는, 확정일자는 뭡니까? 이게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이라는, 지금 이런 거 설명드릴 때가 아닌데, 그죠?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우선변제권, 그러니까 물권이 보면 대표성을 띠는 권리가 뭐냐, 이게 우선변제권입니다. 자, 보십니까? 물권 하니까 우선변제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선변제권은 뭐냐, 이게? 우선변제권은 우리나라 말 참 쉬워요. 우선변제권은 뭐지? 우선해서 뭐 어떻게, 변제받을 권리예요. 이걸 조금 더 길게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이거 제가 지난 65강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댓글 다신 분도 말이죠. 65강 방송 내용을 자세하게 안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이거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몇백만 원짜리 강의 내용인데, 이런 걸 그냥 대충 들으면 됩니까? 안 되지. 돈이 되는 강의인데, 맞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제 낚시하고 있습니까? 다른 영상으로 보니까 낚시들 많이 합디다. 딱 보면 낚시 많이 해요. 딱 하고 나서 말이야, 이야기 많이 컨설팅, 유도를 많이 하더라고. 저는 그거 안 하잖아요. 앞으로도 그거 안 할 거예요,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낚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일자는 채권 아니에요. 물권도 아니고 물권화된 권리니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냐?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민소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우선 변제권에는 권리를 부여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제가 65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등기보다도 먼저 앞서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화된 우선 변제권이라는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가등기는 확정일자보다는 후순위 권리자잖아요.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를 내가지고 갑 이 사람이 자기 보증금 회수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갑이 열받겠습니까? 열 안 받겠습니까? 열받아 버리지 봐가지고. 갑이 이 사람 처음에 자기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당시에는 뒤에 가등기가 들어올지 말이지 병저당권에 들어올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덜렁 이게 이런 권리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권리로 인해가지고, 보다는 먼저 앞서 배항령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이 사람의 지위가 침해를 당한다면,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건 모순이죠, 모순. 불합리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순위 가등기는 이게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없어지는 것이. 그 지금 현재 보면요. 오늘 2013년 4월 7일이잖아요. 오늘 현재 이 사건 제가 쭉 나름대로 진행을 해보니까 하도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게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더 있어요. 더 계속 있더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케이스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요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못된 생각들 하는지 모르겠어. 봐가지고, 임차인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임차 보증 금액이 자기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장난치는 인간들 꽉 그냥 심한 말 못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 어떻게 됐냐? 전부 다 갑이 최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깨끗한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는 건 뭐다? 권리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임차인이 딱 전입 확정일자 받고 나서 보니까 짠짠 해가 이 가등기를 딱 설정해 버려. 예? 가등기가 설정됐어요.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임차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지가 방 빼서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에 백날 이거 내놔봐요. 이거 매물로. 이게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이것도 부동산 중개업소는요.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물건 이제 중개 안 합니다. 예. 중개했다가 자기네들 낭패 보는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가등기 이것 때문에 방에 안 빠져. 갑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겠어. 물론 누가 그런 이야기 했다. 임차권 등기하면 되는데 임차권 등기하면 뭐 할 건데 보증금 받는 게 목적이지 뭐 임차권 등기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이 열받아가지고 또 본안 소송이 뭐다. 임차 목적물을 강제임이 신청했다. 강제임이 신청했는데 후순위 그 가등권자 예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보증금을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어쨌든 갑은 말이죠. 본인이 강제임이 신청하였다. 강제임이 신청하면요. 엄밀히 따진다면 강제임이 여기 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요. 이 가등기는요. 너무나도 어떤 이론적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면은 아니 가등기는 이것도 지난 65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등기는 갑 강제임비보다 빠르잖아. 빠르니까 매수인이 이거 인수하는 그 인수 이게 맞아요. 인수하는데 인수도 보면요. 진짜로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로 인수하는 게 있고 허당이 있어. 허당. 근데 제 생각으로 이거는 허당이에요. 허당. 왜냐면 또 말씀드립니다. 후순위 권리를 내가지고 선순위 권리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단순한 논리. 예. 그런데 뭐 이게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강제경매 신청이 의한 기입등기일보다 가등기가 먼저 빨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수한다. 그러면 갑도 역시 마찬가지 인수하는 낙찰자는 대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가등기가 말이죠. 진짜로 낙찰자 인수한다 그러면요. 이거 어떤 미친놈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습니까? 낙찰 안 받지. 가등기 인수하는데 왜 낙찰을 받습니까? 가등기 인수한다면요.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봐가지고. 이 가등기 있는데 낙찰 받았습니다. 가등기 인수한다는 해서 이 가등기 자체가 말소 안 된다. 이런 거 나중에 가등기 본등기 해버린다고 하면 권리 자체가 안 죽는다 이게.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뭐다 가등기 한 날로 이렇게 소급해요. 그럼 낙찰자는 뭐다 이게 가등기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해버린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누가 안 들어온다니까. 입찰 안 들어온다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 갑은 뭐다. 이 집에서 말이야. 자기 늙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65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뭐냐면요. 잠깐만요. 이게 65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뭐다. 이 가등기는 허당이다. 허당. 소멸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듯이 사건이 쭉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정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로 넘어갑니다. 청주 2021 타경이고요. 2021 타경에 5627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계신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이죠. 경매 진행 중이잖아요. 12차까지 넣어가지고 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2차까지 왔잖아요. 12차 해가지고 2023년 5월 11일입니다. 오늘 기준에서 34일 전이에요. 와, 7,200짜리가 말이지 618만 원까지 618만 4천 원까지 떨어졌네. 와, 되게 많이 떨어졌다,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김모 씨라는 분이 2016년 3월 29일이죠.
전입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6년 말에 이제 9월 23일 날 딱 가등기 설정해버렸네. 세상에. 그러니까 2016년 3월 29일 날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같은 해 9월 23일자 가등기가 설정되었는데, 그럼 맨 밑에 보는 게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임차인이에요.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7천만 원인데 뒤에 보니까 7,056만 9,600원. 이게 아마도 보니까 무슨 뭐 강제경비 신청에 따른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물건 낙찰받은 낙찰자는요, 이분에 대한 보증금은 뭐다? 7천만 원만 인수하면 되는 거예요. 7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물건 5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6,500만 원만 낙찰자 인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 보니까 이 가등기는 뭡니까? 인수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이게 여건 같은 경우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거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일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봐가지고 보존 가등기이다.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그죠? 그건 매각 물건 명세서의 하자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갑구 순위번호 소유권 6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만약에 가등기는 이게 멘트가 똑같아. 매매 예약이 완결될 때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뭐다? 이 가등기가 이게 가짜가 허당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원에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 진짜가 아니고 허당이라면, 이 가등기 허당이라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허당이라면 이게 작성한 담당 경매계장이 뭐 책임질 겁니까? 이런 식으로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멘트가 똑같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뺏기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그대로 다 적어 놓는다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게 누가 피해를 봅니까? 봐가지고. 물론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니까 자기 보증금 회수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만큼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죠? 인수하냐, 소멸하냐 얘기를 해서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대단히 좀 예민한 그런 상황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도 믿을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믿자,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죠. 근데 믿자고 이게 또 못 믿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요런 상황인데, 지금, 잠깐만요. 이게 봐가지고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세금 7천만 원이거든요. 7천만 원. 이런 경우는 입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전세 금액이 7천만 원인데, 아마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등기 인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유찰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세금 7천만 원인데 1차 가격이 7,200이잖아요. 그럼 이거 입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618만 원인데 만약에 누가 700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경매 비용 한 300만 원 빼면 이제 이 사람은 400만 원 배당 받잖아요. 그죠? 그럼 7천만 원에서 400만 원 배당 받으면 나머지 6,600만 원은 미배당이죠. 그죠? 그러면 6,600만 원 인수거든요. 그럼 6,600에다가 본인 낙찰 받은 거면 700 같으면 얼마입니까? 7,30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7,300이 되면 아이고 1차 감자가 7,200이다. 요즘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1차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쏜다. 이거 안 되는 게, 이런 경우는 이제 유찰되는 많이 되는 것이 단지 가등기 때문에 이게 유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차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유찰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보 사건인데요. 2021 타경에 2688 강동구 천호동에 소재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분들 입찰 참여하실 적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억 5,500인데 4월 12일 날에 4차 기일이에요. 1억 3천만 원이니까 거의 한 뭐 절반 값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절반 정도 떨어진 상태라 이거죠. 절반 정도 떨어졌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면서 건축물 대장 잠깐 한번 볼까요? 304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건 보니까 뭐 도시형 생활주택 해가지고 이렇게 용도가 나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어떤 경우 보면 뭐 한의원, 사무실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장 가보면 딱 방독한 방석한 돼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낙찰받고 나서 말이지. 하나 지자체에서 막 그냥 과태료 물리고 하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권모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임차권 등기 하셨고요. 강제경매 하셨잖아요. 그죠? 1억 9천만 원 딱 나와 있네요. 전입 확정일자가 2017년 2월 2일이죠. 가등기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권모 씨가 전입과 확정일자를 2017년도 받고 2020년도에 가등기 설정되고, 가등기 설정된 상태 방에 안 빠지니까 2021년도에 권모 씨라는 분이 빡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패턴 똑같죠, 그죠? 똑같은 얘기를 보니까 인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뭐, 이게 몇 번 보면 똑같아. 매각물건 명세서도 보자, 이게. 어떤 글씨를 적어 놨을 겁니다. 예, 잠깐만요. 예, 여기 있잖아요, 또 나와 있네. 갑구 선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한 만약 가등기된 매매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멘트 똑같죠?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어. 상실할 수 있대요. 그럼. 이런 건 이제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 9천만 원인데, 요거는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이 1억 9천이잖아요. 그죠? 1억 9천인데 보니까 감정가격이 2억 5천5백만 원. 근데 이 감정가격 이 자체가 2억 5천5백만 원이 정말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전용 면적이 8.5평이네, 그죠? 8.5평 같으면 좀 뭡니까? 분리형 원룸,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분리형 원룸에. 이런 건 뭐 봐가지고, 글쎄 전세 금액이 1억 9천만 원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깡통 주택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단지, 2억 5천5백 대비해서 1억 9천만 원인데, 공번 1억 3천만 원이네? 한번 입찰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단순하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가등기는 허당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말이지, 매매 계약이 완결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찌끄러 놨다고. 이런 물건 많아요.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방송 마칠게요. 동부 21타경인데요. 다른 사건 해볼까요? 부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부산 서부 부산 사건인데 2022타경에 1342 해가지고 보면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또 보면은 부산 진구 보암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것도 경매 진행 중입니다. 4월 26일 날이 19일 전인데 이 4차 매각 기일입니다. 단감동인가요? 단감 뜰한채 아파트. 제가 어렸을 때 단감동 화장터가 있어, 화장터. 지금 완전히 많이 변했겠죠. 902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요. 패턴이 똑같으니까, 저도 이게, 2019년 12월 18일 날 하고, 근데 가등기가 2020년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전입 확정받고 가등기가 되니까 이분이 또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한 인수래, 인수. 이것도 보면, 이 내용이 보면은, 매각 물건 명세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갑구 6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인지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권리 신고가 없고, 여기 조금 더 자세히 길게 적어놨네.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대요. 만약에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대요. 이것도 멘트 똑같잖아요. 그죠? 예. 상실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전세금액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8천만 원인데, 우리는 가등기 인수한다, 이런 쪽에 이제 치우친다기보다는 1억 8천만 원 대비해가지고 전세금액 1억 8천만 원이다. 아파트니까 일단 이게 전용 면적이 18.14평 같으면은 아마도 한 25평형 이렇게 불려지겠네요. 그죠? 했을 때 과연 이게 2억 3천만 원이라는 어떤 값어치가 나가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임장 활동을 통하셔가지고, 값어치가 나간다더라. 그럼, 괜찮죠. 근본 기일날 입찰 들어가더라도 일단 이 물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 물건의 1차적인 취득원가는 얼마다? 1억 8천만 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 1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경매비용 한 3, 400 정도 되게. 따라서 미니멈 1억 8,400만 원까지 써야 돼요. 여기서 좀 더 물론 그렇죠. 봐가지고 금액을 작게 하게 되면 세금을 좀 적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봐가지고 그거보다는
아예 내 낙찰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라는 가격조사 분석하셔가지고 이런 건 입찰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자기 보증금 다 받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둘러치는 매치나 자기 전세 보증금 다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 어떡하 낙찰 받으셔가지고 어떡한다 하더라. 이 사람들 전세 보증금 다 주면 명도하는데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지, 그죠? 죽여라 싸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경매 물건 고르시더라도요, 가능하면 저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 좀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0일 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이미 낙찰된 건데 이게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과연 이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패턴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가등기가 말소됐냐. 부산 사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1타경에 717 같은 경우는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됐고요. 또 청주 사건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해제를 말소됐습니다. 동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의 직권 말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또 창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을 말소돼버렸어요. 이게 아마 직권 말소, 협의 말소. 이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제 방송 마칠게요. 말소되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말소되는 경우는요, 이 직권 말소. 직권 말소가 있고, 협의 말소가 있어요. 직권 말소는요,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 신청하잖아요. 그때 법원에서 알아서 딱딱딱 말소 시켜준다고. 근데 협의 말소는 뭐냐니까 법원에서 말소 안 시켜줘요. 직권 말소 안 시켜줘요. 그러면 너희들끼리,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알아서 말소하든지 말든지 하란 말이에요. 법원에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이랬을 때 봐가지고 방법이 어떻게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한다. 해제를 원인으로 한다니까 상대방한테 가서 그 가등기 말소 서류를 받아가지고, 근데 가등기 말소 서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어떤 딜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봐가지고 가등기 말소 서류를 받아가지고 가등기 말소하는 경우가 있고, 하다도 안 된다면 이래서 확정 판결, 소송하는 거, 소송. 소송에 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 근데 이게 분명히 이 동부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직권 말소로 이렇게 된 거 아니십니까? 그죠? 이런 내용이 돼가지고요. 4월 10일 날 이거 제가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시고요. 아유, 둥글게님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방송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